첫 번째 가볼게요. 자, 경찰 불러! 오늘 오후 서울 복판에서 벌어진 한 여성의 충격적인 난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도로 위에 멈춘 차량, 여성이 오더니 말이죠. 갑자기 팡! 그리고 또 한 번 팡! 급기야 차 왼쪽으로 가더니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더니 사이드 미러를 발로 팍! 자,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야, 너 뭐야? 막 이러니까 또 차를 파! 자, 바로 그때 아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경적 울리는 버스들을 향해서 너 뭔데 빵빵거려! 육두문자를 발사합니다. 아이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자. 자, 아저씨, 너 뭐 하는 거야? 막 하니까, 야, 나 운전 안 해! 네가 해! 막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자, 딱 봐도 느낌이 옵니다. 술, 아니면 약, 아니면 둘 다.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상태고요. 아니, 술을 얼마나 마시면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 8시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차가 상당히 비싼 고급 차량입니다. 그 차량인데 그리고 자기 차량이었어요.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거 보시는 것처럼 내리치고 사이드미러 발로 차서 부수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 찍었던 그런 상황인데 경찰 수사 결과 어쨌든 그나마 마약은 아니고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뭐 일단 남의 차 부순 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오 교수님. 자, 그런데 자기 차 부수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교수님? 뭐 금전적으로 전혀 뭐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음주 상태라고 하니까 아침 8시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성격을 보면은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경찰 부르는 것을 별로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런 사건 같은 경우는 얼굴만 공개를 해도 바로 저런 일들이 없어질 텐데 상당히 좀 이 얼굴 공개 치료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밥 먹다가 침을 찍찍. 저혈압이 치료되는 제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한창 식사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검은 모자 남성 여직원 쪽으로 고개 휙 뭔가 했더니 식당 바닥에 침을 찍. 야, 게다가 직원을 팔로 막기까지 합니다. 자, 잠시 후 이걸 보다 못한 사장님이 걸레를 들고 와서 아이 사장님, 저 손님도 계신데 매너 좀 지켜주세요. 점잖게 경고를 하고 합니다. 자, 그러자 검은 모자 이 자식이 확, 야, 너 내 누군지 아니? 막 그러다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서 여직원 가슴을 톡톡 칩니다. 어디 감히 손님한테 아주 그냥 확 배가 불렀구만 하면서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진짜. 네, 이 사장인 제보자는 인천 영종도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남성 일행이 방문을 했는데 그중 한 남성 손님이 술에 취한 채로 가게 바닥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3번이나 뱉었다고 하고요. 가게 직원이 침을 뱉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 뱉을 곳을 달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결국 더러워진 바닥을 직접 닦았고 실내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계속 바닥에 침을 뱉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남성은 입이 이리 와보라면서 좀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까지 했고요. 보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이 여성 직원의 몸을 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신고할 거면 하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일행들이 말려서 결국 나갔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그런데 저 모자 쓴 남성, 저 동네에서 시쳇말로 방귀 좀 뀌는 사람이라고요? 딱 저 동네에서만이에요. 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동네에서는 과거 주민자치회장 또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위협의회장, 예비군 관리하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본인이 높은 사람이고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침 뱉으니까 나 좀 봐달라. 침 닦아버리니까 나 봐달라는데 안 보지? 그리고 밀고 가로막고 추행하고 이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권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지역 가게 사장이나 뭐 점원들한테 이런 어떤 함부로 하는 행동이 많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다음 날 이 제보자 식당에 방문했는데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이 제보를 했는데 계속 하는 말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지역 사회에서 정말 무보수로 어떤 그런 그렇죠. 직함을 갖고 그런 사람 침 뱉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야 되는데 침을 뱉어서 내 침 뱉으니까 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러워요. 뭘 봐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달리는 차에 매달린 채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입니다. 일단 만나보시죠. 자, 앞 트럭 오른쪽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개입니다, 개. 목줄을 맨 개가 트럭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부러 보라고 한 건지 모르고 그럴 수는 없겠죠. 자, 트럭은 아무튼 그렇게 도로를 달립니다. 자, 양 변호사님, 차에 개를 매달고 개가 뛰어가는 영상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는 바닥에 질질 끌려갑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요. 제보자분은 지난 17일 날 전북 진안에서 전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런 상황을 봤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비닐 같은 것들이 나부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나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는 그 개였다라고 하고요.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경적을 울리면서 저 트럭과 함께 옆에 나란히 섰답니다. 아마 그 차량도 놀라서 이렇게 멈추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보자분은 혹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차 이 뒤쪽에 개를 실어서 이동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좀 개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저게 아마 개를 저렇게 죽여서 차 뒤에다가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그냥 끌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진짜 패스잖아요. 사이코패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뭔가 저 개를 뭐 위에다 이렇게 묶어 놨는데 개가 이제 달리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앞에서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믿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예상하지 못한 충돌입니다. 자,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문 열리고요. 차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 카트 끌고 컴온. 야, 오라이. 하지만 남성은 뒤만 보면서 킵고잉 하다가 안 돼. 쿵. 아이구야. 쿵. 아이구야. 내 무릎. 아이고, 나 죽어. 다리를 부여잡고 한참을 서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 지금 모닝 차량 잘못 100%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차량을 빼려고 후진한 상황이고 카트에 기름통을 싣고 온 남성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부딪혀서 결국은 무릎을 다쳤고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라고 이제 이 차량 운전자한테 화를 냈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밟음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나오고 있었는데 또 후방 모니터를 봤지만 저 위치는 볼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오히려 앞을 안 보고 가던 이 남성 피해자가 좀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보험회사에는 아니면 이 100% 운전자 과실인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차 대 사람의 사고는 아. 차한테 많은 어떤 과실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요.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 보험료 내는 부분이겠죠. 뭐 크게 예.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재판까지 간다면 조금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과연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거든요. 저 자리에서 저 사람이 먼 산 보고 오는데 저까지 감안해가지고 속도를 주는데 뒤에서 만약에 부딪혀서 넘어뜨렸으면 모르겠지만 저 봐요. 옆에서 부딪혀요. 옆에서 지가 부딪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글쎄요. 보험 이 회사에서 책정한 거하고 재판에 갔을 때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저 남성분이 시선이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못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차주의 100% 잘못이다라고 하니까 이분은 또 억울하다. 그거 충분히 그러실 만하죠. 그리고 아무리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가끔 어떻게 보면 좀 일을 좀 크게 안 키우려고 억울한 사건을 좀 만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기준을 정해놓긴 한데 그 기준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기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들조차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뭐 그러실 것까지는 없겠지만 너무 과도한 어떤 뭐 청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재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정말 날 사랑하는 거니?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 만날 때만 다정한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지 반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는 서울에, 남자친구는 대구에 살고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에 연락도 잘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매일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보는 건 기본이고 말끝마다 사랑해용, 보고 싶어용 이렇게 애교를 섞어가면서 이모티콘까지 붙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을 잔뜩 받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데이트를 할 때입니다. 남자친구가 서울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 주로 서울에서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왜 이래? 라면서 툴툴대는 건 기본이고 식당에 가도 맛없어 별로야 이러면서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문자를 할 때는 애칭으로 부르는데 직접 만날 때는 그냥 너라고 부르면서 무뚝뚝해져요. 제가 왜 다르냐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서울까지 오려니까 몸이 힘들어 이직 스트레스가 심해 이러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배려심이 없었나 싶어서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구로 갔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여전히 목석처럼 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헤어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사실 내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나 전화로 할 때는 표현을 잘하는데 직접 만날 때만 힘들다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고는 했는데 저는 친구보다도 못한 남자친구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려요. 이런 남자친구 이해되시나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말이죠. 이 여자친구 역할에는 백다혜 아나운서 그리고 경상도 남자친구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열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여자친구. 오빠, 지훈 오빠, 너 혹시 다중인격의 소유자 다중이야? 카톡이랑 전화로는 사랑한다, 잘 자라, 느끼하게 해용체만 쓰면서 현실에서 만나면 왜 돌부처냐고 되는 거야. 그놈의 경상도 남자 타령한다 또. 우리 아빠 대구 출신인데 오빠 같지 않거든. 너 혹시 여자 있니? 너 여자 생겼니? 반말하지 말고.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이거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은 경상도 남자친구, 대구 남자친구 박지훈 변호사님. 야, 다혜야, 니 뭐 반말하지 말고 이 인간 박지훈의 순정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되지. 그때 내가 뭐 깡패 되는 기야. 바람이 말이 되나? 권태기? 네 얼굴만 보면 내가 딱 몸이 굳어진다. 어쩌려고 그카노. 오리지널 엑기스 신터부리 경상도 아이가. 그리고 니 진짜 호강이가 날라리 났다. 가스나 X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이제 인간이 비대면상에서 하는 행동과 실제 만나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어요. 일단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툴툴대고 뭐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 타박하면서 불만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경상도 남자 얘기를 하는데요. 경상도 남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자기 어떤 행동을 갖다가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어떤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울까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몸이 힘들면은 이런 그 불량 체력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까? 뭐 이직 스트레스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6개월 정도 사귀었으면 6년 정도 사귀었으면 저도 뭐 좀 생각을 해보라 그럴 텐데 6개월 정도 사귀었으면은 한 그런 사람 경험을 한번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리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신 것도 아니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 이유를 추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고 무엇보다 제일 나쁜 건요. 변명, 그러니까 피곤한 뭐 핑계를 대고 무슨 뭐 이직 스트레스가 있고 뭐 날씨가 어떻고 그러면서 뭐 경상도 핑계를 대고 이런 게 뭔가 거기가 제일 깨름칙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지만 피곤해요. 저도 지방 근무할 때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여자친구 보고 싶어서. 혹시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 사모님입니까? 어허, 지금 뭐해? 야야야.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아야. 아유 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아유, 그런 얘기 왜 하셔? 물어봐요? 그 참. 아유 당연히 그 질문이 20대 때, 나오지. 20대 때. 아이고 쓸데없이 괜한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야.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아이고 나쁜 양 사람. 변호사님. 아이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자 지금 말이죠. 네. 도블제이님. 백다희 사귀고 싶다 뭐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니 저도 이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는 게 진짜 게으르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촌 동생이랑 작은 당숙님이 전형적인 이런 그 부산 남자분들이신데 정말 애처가십니다. 저 그래서 저 경상도 남자분들에게 굉장히 실례인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메시지로 전화로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되게 쉬운 표현이라고 해서 어려운 표현도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다정한 남자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이 저는 입을 그냥- 앙 다물고 계셨어. 연기를 하다가 X를 한 거지 뭐 이걸 X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대구 출신으로서 그렇죠. 또 경상도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변명 아닌 좀 변명을 한다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표준말로 부릅니다. 근데 대화할 때는 이제 사투리 억양이 나오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 할 때하고 대화할 때하고 좀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표준말로 쓰지요 대부분 문자 메시지 할 때. 그래서 약간의 어색함. 우리가 6개월밖에 안 사귀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어색함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해석을 해봐요. 진짜. 대구 사람이니까 그렇다. 이거는 좀 핑계로 보이긴 한데 그런 어색함을 이렇게 문자에서는 다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두근거리고 이러니까 표현을 뭐 저도 어릴 때 항상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대구 사람들 무뚝뚝하고 서울 분들이나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주 친절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얘기에 기반해서 하는 얘기로 생각이 들고 조금 저는 헤어지라고 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살갑게 대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 정확하게 지침과 지시를 주시면 그때는 변합니다. 대구라도 니는 이렇게 해! 이러면 그렇게 할게 하면서 변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그냥님 남편 경상도 남자지만 글과 말 똑같이 다정합니다. 경상도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셨고요. 눈꽃바람 꽃사랑님 있으나 없으나 잘해주는 게 진짜 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황자연님도 경상도 남자도 똑똑하게 가슴 설레게 사랑 표현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